우리가 인생을 살면은 온화한 삶을 사는데 형상 없는 것이 막혀서 사람한테 드러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살면은 참 어둡고 침울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내 또한 엊그제 일을 통하여 내가 경험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푸른 청정 푸른 하늘이 파랗게 비치다가 먹구름이 가리게 되면 바로 우리가 인식이 되는데, 먹구름에서만 살다가 청정 푸른 하늘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제 감이 이제 안 온다고. 그래서 우리는 공부라는 것은 청정 푸른 하늘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시작하는 건데, 그 믿음이 먼저이겠지만 먹구름 하에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가 깨닫고 느끼지 못한다라면은 이 공부는 진행될 수도 없으며 본인 스스로 안에서 자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진행할 수도 없겠지요. 또한 믿으라고 해도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구름 아래에 있는, 먹구름 안에 있는 삶이 그 스스로들 삶 속에서 그게 즐겁고 그게 행복하고 그게 다인 양 다 인정해버리는 거야. 그 먹구름 안에는 물이 들어버린다고, 즉 다시 말하면은 습이 돼버린다 이런 말이지. 청정 푸른 하늘은 본시 물이 들지 않는데 먹구름 안에는 물이 들어버려. 맛있는 걸 먹으면 맛있는 것이 우리 안에 인이 배고, 달콤한 소리를 들으면 달콤한 소리가 우리 귀에 인이 배고, 그 귀와 입으로 눈으로 본 것들이 우리 의식 안에 그대로 잠재되어 내장되어 있다는 사실인데, 이것을 누가 알겠냐 이 말이지. 본인들이 알지 못하고 본인들이 깨닫지 못하면은 이야기해주는 사람을 통하여 아하 그게 그런 거구나 하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인식을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살아버린다고. 그 먹구름 안에 사는 삶이 잠시나마 나도 경험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걱정스럽고, 이것은 살 길이 아니다라는 걸 내가 철저히 느끼고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심이 더 나는 거야. 공부의 질을 더 높이고, 이게 도 없이는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들 또 확연하게 또 깨닫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연히 겸해질 수밖에 없고 자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 없는 삶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마치 도 없는 삶이라는 것은 짐승들이 도사장에 가는 것처럼 너무나 힘들고 고통이란 말이에요. 도사장을 우리가 연상해보자. 근데 우리는 도사장에 가는 짐승들을 그저 사람의 먹이로만 생각하고 길러져서 그들은 사람한테 고기로 제공된다 이렇게만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그렇게도 또 생각지도 않고.
그런데 본인이 그러한 짐승이 됐다라고 한번 우리가 가정해보자고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 삶 자체가 고기로 어떤 인간의 먹이로만 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삶은 전혀 가치관이 없는 거고 철학이 없는 거지. 그야말로 죽음이지, 죽음. 산다고 하지만은 죽은 목숨이지. 그러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먹구름만의 삶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그 삶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야. 우리가 현재 나가서 경제생활을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직장을 다니고 응? 누구를 사귀고 뭐 어제 차도 마시고 자고 일어나고 일상인데, 그 일상이 종국에는 내 생명이 끊어지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삶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것을 즐겁다고 하고 그것을 기쁘다고 하고 전혀 괴로움을 모르는 거야. 이게 어찌된 영문이나 이런 말이지. 응? 그러니까 전혀 청정한 하늘을 맛을 못 봤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고 청정한 하늘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믿기 이전에 본인들이 그러한 삶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먼저 느껴야 되겠지. 이 못 느끼는 게 이게 문제인 거라. 얼마나 업이 강하냐면, 얼마나 두꺼우면 열어 제끼는 것도 본인들이고 이것을 느끼는 것도 본인들이고 이것을 뒤돌아보는 것도 본인들이야. 업이 두껍다라는 얘기는 세상에 습이 물들어서 너무너무 강철처럼 두껍고 강해가지고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야.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안 된단 말이야. 왜냐? 구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소리를 듣고 자기를 돌아와야 된다고. 잘 새겨드려야 되고. 가정을 해서 하는 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 사건을 이야기한다고. 그럼 이 사건은 누구 얘기냐? 본인 얘기라고.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전혀 돌아보질 않아.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지. 나도 이 말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지만은 구구절절 나도 애절한 마음으로 전하고 있어.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나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삶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벗어날 수 있고 탈출할 수 있고, 왜냐? 다 누구누구 하나하나 도를 떠난 적이 없고 도가 그대로 관통되고 있는데 먹구름이 단지 가려있다라는 것이지. 그 먹구름만 걷어내면 되는 것인데 그 먹구름을 그대로 안고 우리가 살고 있다. 서장에 보면 그걸 갖다 식정이라고 얘기했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안입이 설신으로 만들어진 오관 속에 의식이 형성되고 그 의식이 굳어진 것이 내가 판단하기에는 식정이다. 그걸로 먹고 살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짐승이지. 사람의 탈을 쓴 짐승. 짐승도 똑같이 도가 그대로 통해 있는 거예요. 단지 뭐가 다르냐?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라는 것이지. 그러나 인간은 자각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이 소리를 듣는 순간 기쁘고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관통되어 있는 도가 그대로 뚫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배를 위하여, 그 배는 다시 말하면 의식 속에 눈으로 즐기는 거, 귀로 듣는 거, 입으로 맛보는 거, 고로 숨 쉬는 거, 그게 하나의 이렇게 의식으로 형성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철폐하겠냐 이 말이야. 본인 스스로가 안 된다고.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들어주기만. 근데 듣는 것마저도 안 하려고 그래. 듣고 새겨보면 되는 것인데 절대 도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절대 도의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인생이 즐거움을 느낄 수도 없고 인생의 바른 길을 갈 수도 없고 인생의 바른 눈을 뜰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굉장히 애절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아내다, 내가 아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가까이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객관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인류의 누구한테나 해당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지. 그 사람들은 다 똑같은 식정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도가 다 관통되어 있다고. 나도 똑같아. 형상 없는 것이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건데 그 드러나는 작용을 막아버리는 거야. 왜냐? 식정으로 말미암아. 그럼 간단한 거야. 식정만 타파해버리면 끝나는 것이지. 근데 이걸 어떻게 타파할 것이냐? 본인 스스로 식정으로 말미암아 살고 식정이 본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본인이 본인을 타파 못한단 말이야. 그럼 먼저 이 소리를 듣고 깨어나야 되는 거야. 깨어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지. 아, 내가 이런 사람, 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구나. 이게 공부의 시발점이에요. 우리가 방송국에 가면은 칸막이를 하고 옆으로 말 소리가 새어나가지도 않고 또한 옆에 있는 소리가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차폐를 한 다음에 거기에다 방음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방음의 벽이 얼마나 두껍고 얼마나 강하냐면 들러오질 않는 거야. 근데 어려서 시골 한 동네에 가면은 옛날에 이렇게 돌리는 전화기가 있어요. 마을에 하나야. 그럼 먼 데서 전화가 오면 데리러 와요. 뭐 한 7, 8분, 5, 6분 가깝게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헐레벌떡 해가지고 전화를 받아. 그 당시에는 통신 선로가 광통신이 아니니까 뭐 삐삐선으로 아마 연결했을 거야. 아마 삐삐선보다 조금 나은 거나.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들려. 그러면 어디야? 이 소리 하다가 시간 다 가버려. 실제 그냥 누구한테 전화 왔네 이 정도로 끝내버리고 마는 거야. 전혀 소식은 전혀 그거에 근거한 내용은 듣지도 못하고. 그럼 우리가 사람이 지리짐작으로 아마 이래서 왔을 것이야. 그러면 이제 가는 거야. 우리는 그 정도 지각의 능력도 안 되는 거야. 이런 소리를 하게 되면은 잘 들려오지는 않지만은 지리짐작도 못 하는 거야. 눈치가 없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왜냐? 식정으로 가리막혀. 그 식정은 먹구름이지. 그런데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된다고. 들어주기만 해도. 굳이 도를 안 닦으려고 해도 그냥 듣고,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왜냐?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니까. 한 번에 확 업어치게 하려면은 뭐, 근기 있는 사람은 가능하지. 까짓거 내 인생에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력. 우리한테는 그게 필요한 거다. 또 그렇게 안 됐으면 그냥 듣는 거야. 듣고 행하는 거야. 조그만한 거. 효라는 게 별거 아니단 말이에요. 부모가 하는 얘기 가만히 듣는 거야. 그게 효의 근본이고 근원이야. 그게 다시 말하면 도의 바탕이야. 그 듣는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형상 없는 것, 즉 형상 없는 것이 나를 통하여 드러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도는 우리한테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한 발 두 발 뛰고 가는데 앞에 있는 돌뿌리가 있단 말이야. 그걸 피할 줄 아는 게 형상 없는 것이 나를 통하여 드러났단 말이야. 우리의 식정, 우리의 먹구름은 그걸 몰라요. 눈치로 사는 게 아니야, 인생은. 그래서 그 드러난 것을 우리가 지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정해. 정이라는 것은 식정 없는 것을 얘기했던 거예요. 먹구름이 있기 때문에 먹구름을 비집는 게 아니고 먹구름 사이로 먹구름을 바꾸고 먹구름이 다시 말하면은 바람이 불어 휙 날아가게 되면 바로 청정한 푸른 하늘이 드러나시지 그 형상 없는 것에 맞닿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맞닿으면 뭘로 나오느냐? 우리한테 형상 없는 것이 해.
밝음으로 나오는 거야. 듣는 것의 밝음, 말하는 것의 밝음, 눈으로 보는 것의 밝음, 생각하는 것의 밝음, 의식구조 자체가 이제는 밝음으로 다 바뀌어버린 거야. 그걸 갖다가 우리가 팔정도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팔정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는 말에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고. 간단히 듣고 행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거마저도 안 하려고 그래. 고집을 부리는 것이지. 고집을 부리면 누가 부러지냐? 지가 부러지지. 고통은 누가 당하냐? 지가 고통당하는 것이지. 근데도 낸들 방법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미련하다고. 그렇게 미련해. 죽어가는 줄을 모르고 썩어가는 줄을 모르고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고집하는 거 참 이거 사람 죽을 노릇 아니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단지 환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그 조그만한 차이일 뿐이지 큰 틀에서 보면 다 식정이에요. 먹구름이라고. 먹구름에서 보고 먹구름에서 생각하고 먹구름에서 이분이 이게 짐승이지 않느냐 이 말이지. 그래 귀만 열어주면 돼요. 귀만. 조금만 귀만 열어주면. 근데 귀마저도 열지 않으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고통이 따르고 그걸로 인하여 앞길이 막히고 그걸로 인하여 어두움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막다른 길에 봉착하면 뭘로 가느냐? 우울증은 뒤틀리고 이제 자살로 가는 거야. 응? 불평분만은 이미 다 거쳐갔고 삶이 뭐 뻔하게 연결되는 거 아니야? 왜냐? 그게 가로막혔기 때문에.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그분이 대통령 되고 뭘 몰라서 자살했겠어요? 그러나 그 식정은 막을 길이 없는 거야. 그 식정은 그 구름은 누가 어떻게 해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이 소리를 듣고 이 말을 듣고 자기 본인을 돌이켜봤다라면 자살했겠냐 이 말이지. 그까지는 뭐 그거 뭐 몇 년 살 것도 아니고 명예롭게 갔다 오면 되잖아. 하나의 우리가 본이 되잖아. 아 대통령도 누명으로 인하여 이러이러한 일을 겪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는 이러한 정치사는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근데 꽉 막혀버리는 거야. 식정으로 말면 그 먹구름이. 그러니까 자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식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식정과 먹구름으로 다 가려져 있다.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내가 한 예를 끄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일례로 주변을 보자니까 주변?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내 가까이 있는 직장, 내 가까이 있는 대하는 사람들. 다 마음에 안 들어. 다 마음에 안 든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불만이 있어서 안 된다라는 게 아니고 식정에 의하여 구름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올바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얘기예요. 오해를 하면 안 되고.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안에 도가 다 관통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행위를 하게 되면 다 눈으로 알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 다 비춰진다고.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옳은가를.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들으면서 상대에 대한 비판을 하고 상대에 대한 비평을 할 게 아니고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왜냐? 그게 나의 스승이 되었으니까. 왜냐? 누가 그걸 들려주지 않았으니까. 그걸 통하여 보여준다고. 그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않는가. 아하, 오늘 이 소리를 듣고 그 식정이 가려 있는 거구나. 구름이 가려 있는 거구나. 아하, 나는 가리지 않았을까? 나를 돌아보는 거. 가깝게는 가정의 구성원이잖아요. 가정의 구성원. 한 발 뛰면은 지인의 구성원이고, 한 발 더 뛰면 그 지인의 구성원들이 사회 구성원이고, 그 사회 구성원이 한 발 더 뛰면 국가의 구성원이고, 국가의 구성원을 한 발 더 뛰면 세계의 구성원이라는 말이야. 그 구성원들은 다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 하나하나 다 도가 뚫려 있는데 그 식정과 그 먹구름으로 말미암아 다 갇혀 있는 거예요. 다 그 안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처님이 경전을 통하여 이야기하신 게 너는 다르고 나는 틀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 식정이.
꼭 내가 권면하건대 그런 것들을 보이고 그런 것들이 들려오면 누가 잘되고 잘못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돌아보고 나는 그러지 아니한가. 그게 바른 사람이고 그게 팔정도를 행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애처로우면 육바람일이 나가는 것이죠. 권면을 하는 거지.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가는 밥 먹는 개새끼 기건 들면 물리기밖에 더해요. 뭐 그 이야기는 차후 문제고 일단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고 하면 이제 인생을 사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살지. 원만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리를 듣고 같이 살고 또 이렇게 하는 분들은 항상 도를 설령 깨달았어도 항상 식정은 나를 따라다닌다. 완벽하게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면 굉장히 겸허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굉장히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고 나대지 않는다라는 것이지. 나는 내가 강론에 항상 유튜브에 올릴 때 항상 조심하는 마음으로 전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내가 그 소리를 했겠어요? 내가 그걸 몰라서 했겠어요? 도가 관통된 사람은 항상 조심하는 게 돌다리도 두들겨면서 가듯이 그게 바로 팔정도의 정도. 얼음 얼었다고 첨뻑첨뻑 막 걸어가? 빠져 죽으려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두드리는 거야. 하다 보면 또 늘다 보면 능통해지고 능통해지다 보면 눈이 탁 밝아지는 거지. 그때 이제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거죠. 그러려면 결론적으로 그 식정이 나를 항상 지배하고 있다. 먹구름에 내가 살고 있다. 그럼 이때는 어떡하느냐? 나를 한번 돌아보자. 이런 소리를 듣고 자기를 한번 귀한 형상 없는 것이 자기를 통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를 되뇌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 원만하지 않는가 생각해. 그래서 내가 여기 몽산법어를 보다 보니까 다만 이 무자 하나만 챙겨서 오가며 안고 눕는 모든 삶 속에 늘 마음이 깨어 있어서 고양이가 쥐답듯이 하며 닭이 알품듯이 하여 공부가 끊어졌다 이어지고 하는 일들이 없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 오늘 주제로 이 말씀을 적용시킨다라면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나는 식정으로 살고 있다. 매 시간 매매. 그러면 겸허해진다고 내가. 응? 겸허해진다고. 거기서 우리가 베이스, 즉 바탕을 깔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되면은 공부를 하겠다는 강한 집념이 불타오른다고. 그러면 불타올랐을 때 끊어지지 않는 거야. 내 머리에서 일체. 맞아. 나는 해내야. 내 안에 그대로 관통되어 있는 도를 나는 반드시 내가 이루어야 말겠다고 하는 그 하나의 집념. 그 하나의 집착이 아니고 집념이라 하고자 하는 그 하나만 되는 거예요. 멀리 가는 게 아니야. 이 공부는 많이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 집념이 관통될 때 드디어 우리가 내 안에 형상 없는 것이 식정을 먹구름을 뚫고 나오는 거야. 그때 우리가 이제 경험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소위 말하면 도노 점수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점수. 도노 돈수가 아니고 도노 점수 하나하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마 이러면 이 소리를 듣는 분들이 아마 잘 이해했으리라 믿고 도덕